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기후변화, 삶의 질 등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겹쳐 글로벌 식량난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추세로는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농경지의 면적은 꾸준하게 줄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면적당 생산 효율성을 높여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면적당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생산량 확대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현재 추세로 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도에는 100억 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100억 명을 전부 먹여 살릴 식량이 충분하진 않다 합니다. 두 번째로 식량난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주소비 곡식인 밀과 쌀은 소수의 지역에 밀집되어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특성상 외부 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비가 조금만 더 내리거나 덜 내려도 토네이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작물 생산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지역적으로 농경지가 분산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후 이벤트에 그렇게 취약하진 않을 텐데 모든 농경지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수의 지역에 기후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곡물 생산량이 박살나게 된다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이상 기후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리스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죠. 더 나아가 기온이 증가할 경우 밀을 제외한 모든 곡식들은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옥수수와 대두는 더 위험하다고 하며 밀만 특이하게 기온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하죠. 세 번째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국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곤 하는 것이 단백질 소비량이죠. GDP가 높아질수록 음식에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육류 소비량을 늘리는 트렌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 지역 중국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며 육류 소비량을 늘려가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는 육류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류 공급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할 트렌드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현재 곡물 유통 과정에서 총 생산량의 20%가 유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농경지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20%의 곡물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유통 과정에서 살짝만 효율성을 높여도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겠죠. 이 중 40%의 원인은 보관시설에서 발생한다고 하며 나머지 30%는 가공시설에서 유실된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각 국가별로 곡물들이 유실되는 원인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페루의 경우 90%의 농부들은 그냥 맨바닥에 곡물을 말린 후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곤충, 조류, 설치류가 피해를 입히는데 이때 총 생산량의 15%에서 27%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태국에서는 보관 과정에서 19%의 생산량이 사라진다고 하죠. 따라서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글로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단순한 문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가공시설에서 유실되는 생산량을 줄이기에는 기계를 전부 다 바꿔야 하기에 비싸지만 보관 과정에서 유실되는 곡물량을 줄이는 것은 비교적 저렴하다고 합니다. 온도와 습도 조절만 적절하게 해줘도 많은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죠. 특히 보관 과정에서 곡물들이 썩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으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썩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는 환경만 조성을 해주어도 보관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것이겠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는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하는 것과 진공팩에 보관하는 방법이라 합니다.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 GDP가 낮은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선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IoT 기기의 도입이 있다고 합니다. 습도, 온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곡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하죠. 습도, 온도가 이상하거나 곡물이 썩기 시작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단순 보관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기에 꽤나 흥미로운 기술이죠. 지금까지는 서론에 가까웠고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바로 육류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육류 관련해서는 또 여러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동물의 존엄성, 소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 환경 파괴, 수요와 공급 문제 등 총체적 난국인 시장에 가깝죠. 그래서 현재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콩 등 식물성 단백질과 고기를 키우는 배양육이죠. 개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시장은 제품의 가격이 충분히 내려올 경우 기존 육류 시장의 하위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상 식물이 고기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현재의 프리미엄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기존 육류 시장의 대체 느낌보다는 시장의 파이를 넓히는 것이 대체육 시장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배양육은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동물의 근육세포를 키워 근육 덩어리로 만든 형태입니다. 실제로 동물의 세포를 키워서 고기를 만들
만들기에 기존의 고기와 사실상 이론상 동일하죠. 기술적 한계민 소비자의 수용도를 다 제치고 생각해봤을 때 배양육 플레이어가 기존 고기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신기술들에는 문제가 있죠. 배양육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기존 육류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거든요.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이미 첫 프로토타입 이후 생산 비용이 99% 정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킨지에 의하면 충분한 생산시설 및 R&D의 효율화가 일어날 경우 추가적으로 가격이 99.5%는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하죠. 2030년도면 기존 육류 플레이어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수용도입니다. 사실 카테고리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경우 비교군이 존재하지 않아 신선함 또는 새로움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이미 접해왔던 육류 시장을 공략할 경우 최소한 기존 육류와 맛이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는 허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문제점은 조금 다른 접근법이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제품에서의 혁신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죠. 배양육의 경우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와규 고기를 기르나 존재하지도 않는 10등급 저품질 고기를 기르나 생산 단가는 비슷할 것입니다. 즉 생산 단가를 와규 이하로 맞추고 판매 가격을 와규 이하로 만들 경우 기존 가격 때문에 와규를 먹지 못했던 소비자층을 노릴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현재 소비자 시장에서 훨씬 비싼 육류들을 배양육으로 훨씬 저렴하게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경제성 문제로 판매 및 생산되지 않는 육류를 판매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시로 캥거루, 코알라, 타조고기는 키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또는 기타 문제들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기들을 배양육으로 판매하면 다른 고기들을 배양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으로 유통할 수 있기에 특수시장을 노리고 진입할 수 있게 되죠. 더 나아가 이미 멸종한 도도새, 맘모스 등의 고기도 배양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갈 경우 비교군이 크게 존재하지 않기에 소비자들의 기대치, 허들이 더 낮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R&D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캐퍼시티 문제, 생산량의 문제가 존재할 겁니다. 현재 맥킨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도 육류시장의 1%를 배양육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생산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단순한 공장 또는 농장이 아니라 바이오 리액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비슷한 공장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현존하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리액터들의 크기를 합하면 약 올림픽 수영장 10개 정도라고 합니다. 2030년도까지 육류 소비량 1%를 채울 수 있으려면 올림픽 수영장 88개에서 176개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하죠. 즉 현재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의 10배 이상을 확충해야지 1% 침투율을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시설이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 게임이기에 이 정도 스케일이 나와야 기존 육류 시장과 경쟁을 해볼 만한 생산 단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하죠. 이외에도 건강 관련 또는 사회적 인식 관련된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GMO가 처음 나왔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아직까지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소비하는 소, 돼지, 닭 등이 먹는 곡류들이 이미 전부 GMO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점 같습니다. 대체육과 배양육을 합쳐 로우엔드 단백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햄버거 패티처럼 일정 부분은 배양육, 일정 부분은 대체육을 섞어 판매 단가를 낮추며 단백질 함량은 유지시키는 형태의 상품도 나올 수 있다고 하죠. 아직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식량 관련 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 흥미롭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